어떤 얘기를 하든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랑 다 연결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선택하는 네 가지 기준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상, 의미, 재미, 관계. 관계. 그러니까 맨 앞에 보상을 뒀어요. 싫은 일도 보상이 충분하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좀 유교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런 보상 얘기를, 돈 얘기를 참 꺼려요. 네, 산홍공산이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밝히거나 하면 좀 이렇게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뭐 강연 요청 뭐 이런 게 올 때 그 얘기에 빠진 것들은 처음부터 밝히는 부분들은 딱 그러면 적지만 이렇게 드립니다 하면 제가 보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얘기는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저도 겪어요. 예. 그런 데 중에 괜찮은 데가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상, 맨 위고요. 두 번째 의미. 여기서 의미는 뭐 이타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나도 공부가 되는지, 경험이 되는지, 내지는 이걸 해보면 한번 새로 시작해볼까 하는, 요즘 유튜브 시작하셔가지고 네네네. 중요한 그것도 하나의 의미인 거죠. 세 번째는 재미. 그러니까 의미 부분에 재미도 있어야죠. 저 같은 경우에 이건 재밌으니까 할래 라는 게 대표적인 게 지방에 도서관 가는 거거든요. 지방에 안 가본 여행지가 아닌 도시에 도서관에 강연 갈 일이 없으면 안 가잖아요. 그럼 그때 사실 도서관 멀리 가야 되고 뭐 보상이 큰 건 아니고 그렇지만 언제 거기 가봐? 남원을 한번 가봤었는데 우리가 남원을 가면 추어탕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고요. 그거 되게 유명한데? 예, 저는 남원 갈 일이 없으니까. 네 교수님. 남원 하루 잘 일은 없으니까 네. 보통 전주, 제가 순천 가지 남원은 안 가게 됐더라고요. 추어탕도 먹고 그 근처 가니까 정말 예쁜 카페도 있어서 카페에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반나절 보내서 일부러 시간 좀 넉넉하게 가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차 시간이 안 맞아 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재미있는 하루가 되는 거 있죠. 마지막이 전 관계. 이군희 아나운서 관계 되게 중요하신 정말 중요하게 알고 있는데 이건 널 봐서 할게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한 번은 정말 너 보니까 한다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정말 인연이라는 게 중요하고 너무 사람 퍼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 의미, 재미, 관계 이 중에 하나도 날 설명하지 못해. 그럼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하나라도 걸린다. 그러면 그건 하는 거고요. 약간 모자라지만 두 개는 돼. 자잘하게. 보상은 적지만 이건 재밌어. 그러면 할 만한 거죠. 라고 생각하면 선택이 한결 쉬워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무기력 얘기하면서 마음의 코팅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거 진짜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종이컵에 가끔 차나 물 이렇게 두고 저도 진료실에서 이렇게 종이컵 두고 있을 때가 있는데 한 2시간 지나면 보통 싹 마시고 버리니까 괜찮은데 물이 살살 새서 흐물흐물해질 때 있죠. 커피 같은 거나 물 두면 이게 새네? 근데 마침 그날 오셔서 상담하신 분이 회사 일로 약간 소진돼서 오셨어요. 약간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 딱 이 사람이야. 딱 그 종이컵, 흐물흐물해진 종이컵 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빨리 마셔버리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유리컵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우리 인생이 자아가 종이컵이라면 안에 한 3중 코팅하면 되지 않을까? 프라이팬 3중 코팅하듯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 남 생각 많이 해. 남에게 폐가 되는 것도 싫고 한 소리 듣는 것도 싫고 꼼꼼해요. 성실하고. 그러니까 조금 저는 이런 얘기예요. 뻔뻔해져라. 남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 좋은 거 해라. 그래서 저는 어떨 땐 아침에 이빨 닦으면서 싫어 5번 하라고. 안 돼요. 왜냐면 그걸 일이 안 배어 있으면 맞아요. 못해요. 못하는 분들은 못하거든요. 네, 그걸 너무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타이밍을 놓쳐. 그리고 혼자 끙끙끙끙 앓아요. 그래서 이걸요? 싫어요. 못해요. 라고 좀 미리 연습을 좀 하고 나가라고. 그럼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럼 딴 사람 시켜 걱정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그런 생각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정도면 잘했어 라는 생각. 그러니까 100점 맞아야 된다 생각해. 근데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돈을 주고 받고 주는 것과 재미로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아마추어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프로는 항상 그 점수를 높여요. 맞죠? 60점, 70점, 70점. 그렇다면 처음에 60점짜리 프로, 초심자들한테는 60점만큼 기대하지 100점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일을 시킬 때 어떤 날은 80점, 90점 계속 해오고 5번에 한 번 30점 해오는 친구랑
항상 60점만큼 내가 주는 페이만큼 60점은 항상 해온 사람 누구 시킬래? 주저없이 60점이면 60점 기대치만큼 항상 해오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에 대한 기대치를 잘 파악하고 나 60점 넘었으면 오케이, 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러면 그 다음부터 플러스 알파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70점짜리 프로가 되는 거, 80점짜리 프로가 된다는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자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두 세 번째죠. 번째 코팅이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사람과 거리두기. 그거는 어느 조직에 가나 다 우린 너무 어울리고 좋아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오늘 짜장면 먹을래? 이쪽에 파스타. 이런 얘기하는 분이 꼭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취향의 차이지 나를 세층 연맥이려고 난 파스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결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있었어요. 예. 저 예전에 클래식 프로그램 할 때 그 비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레이션을 하면 음악이 있는데 기타 연주와 피아노 연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읽고 아 오늘은 기타 연주겠구나 하면 피아노 연주고 네. 아 오늘은 피아노 연주겠구나 하면 기타예요. 네. 정말 같이 일하는 동안 한 번도 맞힌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신기하게 어떻게 저 선배는 나랑 이렇게 반대지? 그런 적 근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나를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애를 써도 힘들고요. 저 그때 원형 탄원 왔었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만드는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린 그러려고 해요. 내가 저를 맞춰야지, 아니면 저 사람이 학을 바꿔서 나를 설득해서 나한테 맞추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거리. 아, 저런 사람도 있고 우리는 좀 너무 각을 세울 것도 없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긴장하거나 뭐 갈등을 자꾸 만들 필요도 없는, 우린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근데 받아들이면 그게 후배 입장에서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원형 탄원 왔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문제, 우리 학력고사 본 문제는 1도 기억 안 나는데 16살 때 억울하게 혼난 일, 그건 정말 생생하게 기억에 남잖아요. 지금 얘기하셨듯이 꽤 벌써 무척 오래된 일일 텐데도 막 오늘 일어난 일과 같이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파기억, 하나는 감정기억. 사파기억은 어제 내가 뭘 먹었어, 나는 내지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라는 정보성 기억들인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빨리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멀게 느껴져요. 마치 전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 파일을 생성하면 뭔가를 글을 쓴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생성된 파일입니다. 그래서 쭉 해서 최근 파일 찾아 쓰고 오래된 건 지워버리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래된 건 지워버리고 하는 식으로 해야 새로운 게 들어올 공간이 생겨요. 그게 이 기억, 사파기억이라는 것이 갖는 특성인데, 감정기억은 뭐냐면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관련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13살 때, 10살 때, 아주 어릴 때 내 친구가 우리 원시인일 때 지나가다가 예쁘게 생긴 버섯이 있어서 그걸 내 친구가 먹고 죽다 살아났어. 그러면 그거 또 까먹고 또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무서웠던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기억할수록 좋아 라고 해서 얘는 이 파일이 생성된 날짜가 없어요. 이 기억 자체, 이게 언제 일이지가 아닌.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냄새가 느껴지거나 아니면 유사한 걸 볼 때 바로 기억나게 꺼냈을 수 있게. 그러면서 얘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만 일단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나중에 기억들 끄집어내 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 기억은 신기하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오래 좋은 감정을 오래 기억하는 거는 생존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 도망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할수록 내가 그 일을 또 사는 중에 한 번이라도 더 경험하면 생존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빴던 거, 무서웠던 거, 싫었던 것들은 오래 기억하게 돼요. 근데 그 피가 좀 진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나쁜 게 있었지만 그걸 한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해버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건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순댓국 먹을 때 고추 먹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고기 국물에 딱 먹으면 딱 마음에 드는데 가끔 정말 매운 게 걸리잖아요. 막 정말 민망할 정도로 막 뱉어내요, 그걸. 뱉고 막 하면서 내가 또 이걸 왜 먹었지 할 때가 있는데,
전 딱 한 달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 2, 3일 동안, 한 1, 2주 동안은 뭐 돈가스 먹을 때 뭐 나오고 뭐 집에서 뭐 고추가 나와도 절대 안 먹는데 한 달 지나서 또 한 달에 한 번쯤 내가 순댓국 먹으러 가면 또 손이 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특이한 경우에는 한 번 그러고 났기 때문에 난 다시는 안 먹어. 실제로도 안 먹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게 내가 꽁하거나 기억력이 비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 되고 시간에 따라서 서서 옅어지지만 이게 우리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팅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평소에 직업적으로 아주 네. 많이 듣는 질문이 불안을 없앨 수 있나요? 이거라면서요. 예. 네. 그러니까 불안 좀 없애주세요 하고 오세요. 근데 불안이 없어지면 위험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기 내가 늦으면 안 돼 라는 생각, 실수하지 잘해야지 하는 거는 필요한 불안이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잘 봐야지. 어떻게 되겠지 하고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저는 그걸 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짝 긴장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게 불안이 되는 건 금방이기 때문에 그 역치가 낮은 사람이 있고 역치가 높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시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불안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있어요. 뭐지? 사이코패스. 아, 그렇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웬간한 일에 안 놀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막 너무 겁에 질려도 전혀 동요하지 않아.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염려하거나 걱정되는 것도 없죠. 오직 나만이, 내 이득만이 최고. 그래서 불안해할 일이 없는.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걸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떨 땐 진짜 위험한 행동들을 하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불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여행 갈 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2박 3일 가는데 미국 가는 여행 가방 갖고 가시는 분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달치 뿌리는 한 달치 네. 뿌리. 내 드라이어도 가져가야 되고 신발도 한 3켤레 가져가야 되고. 근데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정말 어떻게 보면 핸드폰 카드 하나만 있어도 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숙소만 정해져 있으면 여권만 들고 가도 되는 이제 신분증과 핸드폰만 있으면 되지 않아? 카드랑 그렇게 돼가는 게 불안이 없는 거고 적당한 정도는 그 불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만큼 싸가는 쓰지도 않을 것들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가 내가 살면서 꾸려야 될 짐일지가 이 일에 대해서는 적당한 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 왜냐하면 나를 위해 필요하니까 그건. 그 쇼펜하우어의 말 중에 불안과 약간의 걱정 이거는 배의 밑짐 같은 거라고. 그래서 배를 바닥짐. 바닥짐 같은 거라 배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면도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그쵸? 어울리는 말을 많이 하시는지 그분은 요즘 각광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한 말이 다 현대인을 위한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저 사람 뭐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네. 이렇게 각광받게 될 거는 그 쇼펜하우어 책 써서 베스트셀러 내신 그 선생님도 자기도 이럴 평생 연구를 하긴 했지만 이 책이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줄은 모르고 냈다고. 그분이 여기 나오셨었어요. 인터뷰가 너무 재밌어서 웃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시는 것 그러게 같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휴식 얘기하셨잖아요. 예. 매일 짧게 혼자. 여기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예. 실은 이제 잘 쉬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되게 재밌는 10가지 예. 잘 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쭉 썼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지? 매일 짧게 혼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의 반대말은 어쩌다 여럿이 길게. 대표적인 게 골프 치러 가는 거, 내지는 그룹 여행 가는 거, 정말 베프들과 뭐 예를 들면 히말라야를 가보자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어쩌다 한번 하는 건 좋지만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 우린 생각할 때 리프레쉬 휴가, 뭐 제주도 한 달 살이 해야지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나에게는 정말 보상 같은 휴가고요. 일상에서는 그래야지 모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보단 매일 한 10% 정도의 힘 빼는 거 이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는 어떨까? 누굴 만나야 되는 게 아닌 혼자 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산책. 예. 여기 또 목욕 얘기도 목욕도 있었는데, 있고 그다음에 그냥 TV 보는 것도 TV도 있더라고요. 있고요. TV가 9위. 예. 그다음에 멍 때리는 거. 예.
혼자 있는 거.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있지 않고 혼자 그냥 예를 들면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 거, 책 보는 거, 음악 듣는 거. 그럼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바한가요? 모차르트인가요? 어느 음악이 좋죠? 저는 그래요. 당신이 15살에 25살 사이에 들은 음악이라고. 그게 제일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 음악이니까 그럼 그 음악을 들으시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음악들, 그런 것들을 듣는 게 제일 좋은 휴식. 걸으면,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매일 30분 정도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잡생각하면서 걷는 거.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반강제로 매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일 것 같아요? 좀 강박적인 분들? 아니요. 집에서 개 키우는 분들. 아, 걔는 산책을 시켜야 예, 되니까. 강아지 산책시켜야 되니까 매일 하고 저도 동네 산책하다 보면 항상 만나는 분들은 꼭 강아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걷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인사도 하시고 하는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건강하시겠다 이분들. 아, 그렇게 또 도움이 되네요, 예, 강아지들이. 걔들을 맨날 산책시키고 나가서 용변 맞아요. 봐야 되는 애들은 그래야 돼요. 정말 바쁘더라도 꼭 하시잖아요. 당번이 정해져 있으시고.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매일 짧게 혼자 잘하시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예. 저는 송골매하고 산울림 음악을 들어야겠구나. 제 딱 그 시절이거든요. 저도 산울림, 들국화, 예, 맞아요. 이문세, 아. 요 음악들 그때가 이제 가요가 처음 우리 음악이 맞아요. 들을 수 있고 좋은 음악들이 나올 때라서. 청소년들이 우리 음악을 좋아하던 시기 막 예, 처음.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 나오셨고 예. 그런 이제 팝송 주로 예. 듣다. 그 전까지는 주로 팝송 프로그램을 많이 듣다가 그러면서 막 외우고 그러다가 우리 음악도 너무 좋다 하면서 듣게 되는. 맞아요. 지금도 저도 어디 멀리 갈 때나 그거 틀어놓고 있거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교수님이 요즘 하고 계시는, 생각하고 계시는, 또 행동하고 계신 5가지를 맨 마지막에 쓰셨잖아요. 예. 내가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정말 얘기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내 애들일 수도 있고 후배들한테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좀 먼저 알았으면 나도 덜 이불킥을 할 텐데. 첫 번째는 나와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다. 너무 나만 좋아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랑 나한테 너무 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95점도 기분 나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이 정도면 잘했어,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게 없는 게 보여요. 저는 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다는 없는 것들을 가지고 막 떼굴떼굴 속상하고 어떨 때는 막 배 아프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식당에서 교수들이랑 밥 먹고 그러면 의외로 의대 교수 자식 중에 의대 간 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한 10명에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3,000명,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정말 높은. 저희 애들은 이과도 없거든요. 다 문과 집안인데 나만 이과예요, 집에서. 어떨 땐 부러워요. 와이프가 가끔 아내가 당신 그 얘기 참 자주 해 그래요. 누가 의대 갔다 이런 얘기를 나도 모르게 자주 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제 자산이 있다는, 내 애들이 어떻게 지내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는 부분들을 보는 게 또 필요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자. 그래서 가끔 아내랑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면 됐잖아?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누구가 뭐 얼마를 벌었대더라, 뭐 어떻게 됐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가끔 하다가도 가끔 우리 먹고 싶으면 요 앞에 나가 사 먹고 그럴 수 있으면 좋잖아. 딱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세 번째는 내가 우리 마음 안에서는 9회 말 2사 말루에 대타로 처음 나오는 신인 타자가 말루 홈런으로 대역전극을 벌이는 영웅이 되는 걸 바라지만 실은 우리 인생은 그리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나의 삶이 그렇다고 시시하진 않지만 평범한 것도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분한테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저 평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담을 한참 살아온 얘기를 하고 평범하시네요.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참 신기해. 자기 평범하다고 얘기해놓고 평범하시네요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럼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려요. 나쁜 게 아니라고. 우리가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건 되게 좋게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그 중에 또 개성이 있는 것들도 있으신 거죠 라고 얘기하는, 나는 평범한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 그렇게 보내면 좋겠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시기별로 인생의 롤모델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그게 좋은 모습에서 나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저는 학교 잘 안 가고 등교 거부하는 애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 선생님 상담 받아야 되나 이런 얘기할 때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방에만 하루 종일 있고 막 게임만 하고 있으면 운동시키세요 그래요. 그래서 운동 해가지고 PT 선생님을
잘 만나면 PD 선생님들이 되게 저는 이렇게 운동가 PD 선생님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참 건강해 사람들이. 맞아요. 멘탈도 건강하고 맞아요. 긍정적이고 되게 자기 관리 잘하고. 맞아요. 그래서 1대1 PT를 하면 상담보다는 더 좋다는 생각이 어떨 땐 들어요. 좀 정신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애가 선생님이 막 카톡으로 식단 관리해주고 막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데리고 오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운동하는 사람 선생님 부르면서 딱 몸이 만들어지면 금방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애가 갑자기 저 엄마 나 사회체육 할래요. 갑자기 그런 일이 될 때도 있어요. 롤모델이 되는 거죠. 건강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서 둘러보면 아 나도 저렇게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겨요.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저랑 상담할 때 아, 왜 이렇게 좀 불행하죠? 왜 나한테만 그런 일이 생기죠? 라고 얘기했을 때가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삽니다. 근데 그 때가 다를 뿐이지 좋지 않은 일은 되게 평균적으로 한두 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러 가면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을 네.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대략 한 번 정도는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어딜 뭐 넘어져서 부상을 하면 그게 액땜했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는 것도 실은 이 일이 있었으니까 올해 나머지 시간은 잘 지내겠지라고 마음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꾸 마음 안에는 와, 나에게 재수없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다면 한동안은 별일이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과정에 좀 길게 본다면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또 책 써주세요. 아, 예. 자주 배워죠 이런 일들. 아 정말로 여러분 얇아서 읽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하고 아 나도 한번 배우는 점이 정말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강추합니다.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하지연 교수님에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